가스라 테프트 미략. 세상의 모든 한국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취침 한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숙면을 기대하며 오늘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해! 다음은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들이다.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일본과 미국이 극동의 평화를 구실로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상호 인정하며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체결하였다. 일본이 과도한 차관을 들여와 재정 간섭을 강화하자 대구에서 국민이 정부를 대신하여 외채를 갚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만주로 진출하려던 일본은 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안동과 봉천을 연결하는 철도 부설권을 차지하는 대신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이번 문제는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의 순서를 살펴보는 문제로 해당 사실들이 발생한 연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문에 제시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일본과 미국이 극동의 평화를 구실로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상호 인정하며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체결하였다. 가스라 테프트 미략은 1905년 7월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대한제국에 대한 서로의 지배를 인정한 협약으로 미국의 육군 장관 윌리엄 테프트와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인 가스라 다로 사이에 맺어진 비밀 협약입니다. 러일 전쟁 중이던 1905년 7월 미국의 육군 장관 윌리엄 테프트는 필리핀 방문 도중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사로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1905년 7월 27일 도쿄에서 가스라와 비밀 회의를 열고 7월 29일에 주요 내용을 담아 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7월 31일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내용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 미략은 일본과 미국이 한반도와 필리핀에 대한 서로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동아시아에서 미국, 영국, 일본의 동맹을 강화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렇게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졌던 가스라 테프트 미략은 일본이 한반도의 식민지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 협약이었습니다. 미략의 당사자였던 윌리엄 테프트 미국 육군 장관은 이후 미국의 제27대 대통령으로 재임하게 되며 이 시기 중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의 국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니은 일본이 과도한 차관을 들여와 재정 간섭을 강화하자 대구에서 국민이 정부를 대신하여 외채를 갚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1907년 2월에 대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국채 보상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1904년 고문정치 이래 일본은 대한제국을 경제적으로 먼저 예속시키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게 하였는데 통감부는 이 차관을 한국인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경찰기구의 확장 등 일제 침략을 위한 투자와 일본인 거류민을 위한 시설에 충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07년에 이르러 대한제국이 갚아야 할 외채는 1,300만 원이나 되었는데 이 같은 거액의 외채 상환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전 국민이 주권 수호를 위해 전개한 것이 국채를 상환하여 국권을 회복하자는 것이었고 이렇게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 2월 대구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서상돈, 김광재 등이 제안하여 국채보상 취지서를 작성 발표하고 전국적인 동참을 호소하게 됩니다. 국채보상 취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삼가 아랜다. 무릇 신민이 된 자가 충성과 의리를 숭상하면 나라가 흥하고 백성이 편안해진다. 지금 나라의 빚이 1,300만 원이며 이는 우리 대한제국의 존망에 관계된 일이다. 이를 갚으면 나라를 보존하게 되고 못 갚으면 나라를 잃고 만다. 형세가 여기에 이르렀으나 현재 국고로는 보상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삼천리 강토는 장차 우리나라가 아니게 될 것이다. 일반 국민도 이 국채 보상에 대한 의무에 대해 모른 채 하거나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없다. 모두가 보상에 참여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2천만의 백성이 3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그 돈을 각 사람마다 20전씩 낸다면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만약 부족하다면 1원, 10원, 100원, 1,000원 등 따로 기부를 받으면 될 것이다. 우리 2천만 동포 중 진실로 조금이라도 애국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후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일본은 강하게 탄압하며 금지시켰으며 송병준 등이 지휘하던 매국단체인 일준회의 공격과 통감부의 방해로 인하여 더 이상 진전 없이 좌절됩니다. 디귿, 만주로 진출하려던 일본은 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안동과 봉천을 연결하는 철도 부설권을 차지하는 대신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1909년 9월에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있었던 간도 협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나라는 19세기 말부터 간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군대와 지방관을 파견하였는데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강력히 영토권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간도의 영유권 문제는 한 청 간의 오랜 분쟁의 사항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간도 문제에 관한 협상을 벌이게 되었으며 남만주 철도의 부설권과 후순 탄광 채굴권을 차지하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안동과 봉천을 연결하는 철도는 남만주 철도의 지선이었습니다. 이러한 간도 협약으로 일본은 만주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남만주에서의 이권을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간도 협약은 대한제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본이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준 불법적인 협약이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각 지문에 대한 시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제시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1905년 7월에 체결되었으며 니은에서 제시된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 2월, 디귿에서 제시된 간도협약은 1909년 9월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문제는 단순한 주제이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구한말 미국과의 관계와 러일전쟁 그리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체결되던 시기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쇄국 정책으로 문을 꼭 잠그고 있던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 즉 조일 수호 조규를 체결하며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이후 1880년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김홍집이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원이 쓴 조선 책략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책에는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관계를 맺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 책략이 조선에 유입된 후 내부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으며 정부에서는 격렬한 찬반 논의가 진행되고 제야에서는 보수 유생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타나 이만손, 홍제학 등은 영남 만인소를 올려 반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인소는 만여 명의 사람들, 즉 선비들이 연명하여 올리는 상소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주로 잘못된 정부 시책에 대해 반대하며 집단적으로 올리는 상소였습니다. 조선 책략은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종을 비롯 집권 세력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뒤늦긴 했으나 1880년대 이후 개방정책의 추진과 서구 문물을 수용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무튼 러시아와 일본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자신들의 종주권 확인을 원했던 청나라는 조선이 미국과의 수교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주선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882년 5월 제물포 화도진에서 조선의 전권 대신 신헌과 미국의 전권공사 슈펠트 사이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때 청나라는 조선이 청의 속국이라는 조항의 명시를 주장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제외되었으며 조약에는 최혜국 대우를 규정하는 불평등 조항과 관세 규정, 거중조정 조항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중조정 조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중조정은 분쟁이 일어난 당사국 사이에서 문제가 평화적으로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정하는 일을 말하는데 조미 수호통상조약 첫 번째 조항에 조선과 미국은 어느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원만한 타결을 가져오도록 주선을 다함으로써 그 우위를 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거중조정의 조항을 명문화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조선은 일본이나 러시아 등과 분쟁이 생겼을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해 주기를 바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삽입된 것은 청나라가 미국을 통해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으며 이 조항에 대해 미국은 외교상 의례적인 표현으로 생각한 반면 조선은 미국과 동맹을 맺은 것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조선의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아무튼 조미 수호 통상조약 체결 이후 루시우스 푸트가 초대 미국 공사로 조선에 파견되었으며 조선은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유길준 등을 1883년 보빙사로 미국에 파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러일 전쟁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 그리고 포츠모스 조약이 체결되던 시기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로 청나라의 영토인 요동반도를 할양받았으나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의 영향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강한 반감을 품게 되었으며 이후 만주와 한반도 진출을 꾀하던 일본은 러시아와 충돌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결국 러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일본이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전멸시키면서 승기를 잡았고 미국의 조정으로 뉴햄프셔주에 있는 작은 군항도시 포츠머스에서 회담을 가졌으며 협상 끝에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것이 포츠머스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은 표면상 일본과 러시아의 강화 조약이었으나 실상은 일본의 한국 침략을 승인하는 약조문이나 다름없는 조약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이렇게 러일 전쟁이 종료되기 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비밀 협약이었으며 이 시기를 거친 후 1905년 11월 일본은 대한제국과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하며 외교권을 박탈하였고 1909년에는 간도 협약으로 청나라에 간도를 넘겨주고 1910년에는 국권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스라 테프트 미략과 해당 시기에 발생한 사실들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숙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잠이 확 깨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